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어법지존 82강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82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공지했던 대로 구문독해 연습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76강에서 사실은 grammar zone, 우리 교재는 모두 다 끝이 났고요. 77강에서 81강까지 무려 5시간 동안 우리 뭐 배우면 뭐하냐, 아는 건데 틀렸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 그렇다면 우리 그동안 배웠던 어법 지식 한번 적용해보자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과 각종 기출문제들 혹은 변형한 문제들 갖고 실전 적용 연습까지 5시간에 걸쳐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82강부터 시작하는 82, 83, 84강 종강까지는 여러분들과 어법 하나 맞추겠다고 한두 문제 맞추겠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법 2문제 맞추는 건 당연해야 하고 어법이 되면 구문독해가 된다. 라고 했던 그 지론에 발맞춰 82강부터는 본격적으로 구문독해 연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서 공지했던 대로 지금 82강, 83강, 84강에 해당하는 구문독해 자료들은 강의 자료실에 있거든요. 먼저 다운받으셔야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끝자락에 끝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리 다운받으세요. 저는 원래 예습주의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항상 복습만 잘해갖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법 실전 문제에서도 출제자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예습해갖고 와라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시작하는 구문독해도 얘들아 1시간에 4지문 나갈 거야. 그 4지문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노트에 미리 붙여서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근데 노트에 붙여올 때도 1번 바로 밑에 2번 있고 2번 바로 밑에 3번 있고 이러면 안 되고 1번 문제 붙여놨으면 2번까지 좀 텀이 있어서 거기에 스페이스가 좀 있어서 제가 설명하게 될 어법이 있으면 제가 설명하게 되는 어휘가 있으면 거기다 또 노트로 만들어 두자. 우리는 84강이 종강하고 나면 멋지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야 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말에 입각해서 우리 수험생들은 예습을 해오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근데 예습 역시 여러분들 펜으로 빨주노초판 한번 이쁘게 갖고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예습할 땐 평면적으로 그냥 연필로 해와. 샤프로 해와. 여러분들의 구문독해가 잘 끊어있기가 되어 있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들을 틀렸거나 뭔가 미흡할 거야. 그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엔 여러분들은 예습할 때 펜으로 그러니까 연필로 구문독해 끊어읽기 연습을 해오셨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빨주노초판 한번 이쁘게 정리해 줄 테니까 내 것을 쓸 땐 다시 볼펜으로 정정했으면 좋겠어. 네 거랑 즉 연필색 것과 제 볼펜 색깔이 똑같으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구문독해를 잘하는 것일 텐데 분명히 틀릴 테니 연필은 연필대로 네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볼펜은 볼펜대로 선생님이 다시 정정해 준 것 둘 다 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당부 말씀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예습을 해오셨을 거라고 믿고 혹시나 예습이 안 되어 있다면 내 지문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구문독해 분석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테니 아직 예습이 안 되어 있으시면 모니터 잠깐 끄시고 먼저 첨부 파일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예습하셔서 그리고 저랑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문독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제 어법을 넘어 구문독해로 갑니다.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항상 어법이 따로 있고 그리고 구문독해가 따로 있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독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세그먼트별로 분류하다 보니 너무 할 게 많다. 근데 앞서서 제가 76강 동안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도요. 어법도 얘들아 시제 따로, 태 따로, 뭐 동사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다 연결되어 있거든. 했던 그 엉킨 실타를 풀어오면서 왔습니다. 그 어법 영역도 그랬는데 하물며 어법에서 구문독해로 넘어가는 영역도 세그먼트대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법이 되면 제가 구문독해는 반드시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학습 목표 이제 드디어 어법을 넘어서 구문독해로 어법이 되면 구문독해가 된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이 어떻게 구문독해로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지 칼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의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강 후기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일일이는 못한다. 미안. 그렇지만 다 모니터링은 하고 있어.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슬슬 완강히 다가오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어법 실전, 그러니까 기출문제 같은 것도 풀어보고 지가 혼자서 구문 독해, 즉 독해 문제집 갖고 끊어읽기 연습도 하고 그러나 봐요. 이뻐요. 근데 그 구문 독해를 하다 보면 선생님 이건 뭐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죠. 이건 뭐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왜 수동태가 아니에요? 기타 등등 하면서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나온다는 건 뭘 공부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쁘고 자랑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문 독해를 우리 수험생들은 대부분들 난도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에 1번 지문이 있다면 저기에서 이제 막 본동사를 찾고 끊어읽기를 하고 어떻게 문법 구조가 적용되고 뭐 기타 등등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대부분들 다 일일이 난도질을 해요. 구문 독해는 사실상 여러분들 칸일 분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난도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구문 독해를 하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문 독해를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해석하기 위해서요. 라고 말씀하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구문 독해를 하는 건 뭐 빈칸 추론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 주제 제목을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 전략 전술, 말하자면 유형별 리딩 스킬 같은 걸 뭘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석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독해 문제를 풀기 전에 적어도 구문 독해 한 문장씩의 정확한 해석은 돼야 돼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구문 독해를 자꾸 난도질하고 뭔가를 분석하려고 하고 이러더라고요. 구문 독해를 하는 1차적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해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쪽에 in watch가 있어. 맞다. 선생님이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관부처럼 해석하랬지. 맞다. 그럼 내가 너무 움츠려들지 말고 관부는 형용사니까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랬지. 이렇게 어법 지식을 꿰어 맞추는 거지. 문장 자체가 해석이 되는데 난도질을 하기 위해서 구문 독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차후에 오늘 이 시간 먼저 내 지문 본다고 했죠. 내 지문 하나둘씩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문 독해에 필요한 이야기들 혹은 구문 독해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정정하는 이야기들은 차차차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1번 진행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역시 기존의 어법 문제들도 얘들아 따로 필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는 하지 말되 따로 필기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퍼즈하시고 문제 정리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1번 문제 구문 독해를 할 때 저랑 같이 끊어읽기를 하진 마십시오. 뭐냐면 벌써 여러분들은 지금 연필로 예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믿을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빨주노초판 한번 정정하고 구문 독해를 하면 다음 문제를 넘기기 전에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 필기 시간은 따로 없고요. 감독님이 잡아주실 때 퍼즈하셔서 여러분들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번이요. 1번 문제는 예전에 수능 지문에서 나왔던 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발췌한 문장입니다. 문장에 지금 마침표는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사실상 문장이 짧으니까 대충 봐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선 독해하실 때 해석이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선 지금 가르치는 입장이고 지금은 수능 당일이 아닌 과정이니까 이왕이면 대충 해석해서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으면 전 시작을 안 하죠. 할 때 전 난도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지 하면서 난도질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 해석이 되면 넘어가시면 된다고요. 해석이 안 될 땐 문법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어법적으로 배웠던 지식들을 적용하면서 가면 되고요. 됐죠? 자, 앞에 설레발이 많아서 그런데 오늘 제가 할 지문이 4지문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한 시간 내에 문제는 다 풀 겁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전에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1강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노트 필기가 있으시다면 1강의 노트 필기를 잠깐 펼쳐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뭘 했었냐면 문장의 형식 넘어가기 전에 얘들아 이 1강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법지존 84강 종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할 것이다. 구와 절 우리는 어법반이긴 한데 구문 독해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1강에서 했던 게요. 여러분들하고 구와 절 문장이 왜 길어지나 그럼 어떻게까지 길어지나 그럼 어떻게 끊어읽기를 해야 하나 했던 게 바로 1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82강에서 그 1강짜리를 다시 써먹을까 합니다. 여러분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수식 혹은 덩어리, 구나 절 때문이었습니다. 구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을 읊어볼까요?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 각각의 구에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었고 절,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꼭 주어 동사를 갖춘 완벽한 문장은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도 우리가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문장은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어떤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 그래서 또 다시 그 안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 혹시 기억나요? if나 whether절. 기억나는 거 다 대보십시오. 대절.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절, 의문사절. 형용사절,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라고 했고요. 부사절, 블라블라 많습니다만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괄호로 묶어서 심플하게 문장을 만들 거다 했어요. 그래서 구나 절 때문에 문장들이 길어지게 되는데 어떻게까지 길어지냐라는 걸 보여줬던 게 1강입니다. 그리고 1강 맨 마지막에 뭐 했냐면 그래? 그럼 그렇게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며. 그렇게 복잡해서 해석이 안 된다며. 그러면 선생님이랑 문장을 간소화시키자. 일단 보이는 거 다 묶어. 관대 묶어. 뭐 분사 묶어. 이제 이해되셨죠? 관대나 분사는 형용사니까 수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치사 묶어.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줘. 부사 묶어.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줘. 컴마, 쌍컴마, 하이펀, 세미콜론 이런 거 부연 설명해 얘들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부연 설명이니까 우리 문장이 길어서 해석 안 되면 일단 최소화, 간소화 시키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 같은데 짧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그냥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직독직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fact, 실제 there are many men, 많은 사람이 있다. 생각하는 that, 그것을 in all the years, 모든 연애, since his time, 그의 시대 이래로 우리는 절대 오를 수 없다. To the height, 그 높이에 so lofty, 고결한 뭐뭐만큼, 그것만큼 of the best, 최고의 among the great artists, 최고의 예술가들 중에. 뭔 소리야? 단어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여튼 연애, 그러니까 all the years 했으니까 수년 동안 아니면 전년에 걸쳐서 그의 시대 이래로 우리는 절대 그 높이까지 고결하게는 못 올라가는데 최고의 예술가들 사이에 최고의 만큼 뭐 대충은 또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일단 해석이 안 되는 순간 어법 지식을 이용해서 문장을 분석해야지. 무조건 여기에 왜 that을 썼지, 여기에 왜 what을 썼지 난도질을 하는 습관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 쉬운 첫 번째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Never has the world seen great works of art than those given to it by Pablo Picasso. 일단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직역해봐요. 절대 아니다. Has the world seen, 세상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좋은 예술의 작품, 뭐보다 그것들만큼 그것에 주어진 파블로 피카소에 의해서 대충 또 이해돼요.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에 의해서 주어졌던 것만큼 좋은 예술 작품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략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됐다면 넘어가셔도 된다고요. 근데 제 입장에선 여러분들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과정이니까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오케이 갑니다. 문장에 부정어구가 문자로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한 문장에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이 짧은 문장에는 뭐 여러분들 헷갈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요. 지금 본동사는 여기 have pp에 해당하는 현재 완료 쓴 게 본동사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have pp가 찢어졌는데요? 아이고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 제가 문장을 그대로 쓸게요. The world has never seen great works of art. 문장은 똑같습니다. 그럼 원래 뭐였었냐면 주어 세상은 여기다 표시할게요. 세상은 절대 본 적이 없다. See? 우리 지각동사 타동사라고 배웠어.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어야지. 뭐를
굉장한 예술의 작품을 본 적이 없다. 뭐보다? 아니, 비교급 배웠던 건 다 써먹어야지. 2할 때 나왔잖아요. 자, 이 세상은 예술의 더 좋은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뭐보다? 그것들보다. 맞다. 우리가 비교급 배웠을 때 선생님이 that 같은 거 쓴댔어. 그 복수니까 thouse겠지. 그러면 그것들보다 그것들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복수는 지금 works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works가 일 말고요. 작품이란 뜻이에요. 예술의 작품보다 더 좋은 작품을 본 적이 없다. 묶을 수 있는 만큼 다 묶으랬죠. To it 전치사인데요. by 파블로 피카소 전치사인데요. 그러니까 파블로 피카소에 의해서 그것에 주어진 작품들. 그럼 그것이 뭔지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것? 그럼 앞문장에서 단수로 받을 수 있는 건 뭘까? 아까 복수는 works로 했거든요. 단수로 받을 수 있는 건 세상 이거밖에 없죠. 그럼 다시 갑니다. 정확하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우리. The 세상은, the world는 더 좋은 예술 작품을 본 적이 없다. 뭐보다? 파블로 피카소에 의해서 세상에 주어졌던 작품들보다, 파블로 피카소에 의한 작품들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난 적이 없다. 제일 쉽게 말하면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 제일 좋다. 지금 최상급 쓴 거죠. 말하자면. 이해되세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들보다 더 좋은 작품을 본 적이 없다 했으니까 결국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 최고다. 여기까지는 우리 수험생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아까 봤던 다음 문장입니다. 분명히 해석을 했거든요. 분명히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거든요. 대충 해석할 거면 하지 말자고.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뭘 찾으라고 했었나요? 네, 본동사 찾으라 했습니다. 한 문장이라면 분명히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장에 일단 동사처럼 보이는 걸 제가 다 찾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죠. There are. 지금 같이 필기하는 건 아니에요. 동사처럼 보이는 거 think 있고요. 동사처럼 보이는 거 have, never, again, risen, have, pp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됐죠? 없어요. 그러면 일단 쉬운 거부터 가자. 묶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대한 다 묶자고 했어요. In fact, 실제 there are many men. There are 못 묶죠. 뭐 관대 나오면 묶어, 분사 나오면 묶어, 뭐 전치사 나오면 묶어, 부사 나오면 묶어, 컴마, 쌍컴마, 세미콜론, 하이폰 있으면 묶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못 묶어요. think는 됐어요. 묶을 수 있는 것 같죠? 뭐 때문에요? 오케이. who 때문에 일단 묶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여갖고 뭘 묶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묶어요? 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어. 혹은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아니면 다음에 나오는 동사 앞에 묶어. 기억나세요? 자, 얘는 일단 이렇게 묶어도 돼요. 왜냐? that 때문에 다시 묶일 테니까요. 그쵸? 근데 that 안에서 얘 in all the years 전치사니까 묶을게요. since this time 전치사니까 묶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아 요건 말이야. have, never, again, risen 요건 뭐 때문에 묶이게 되냐면 잘 보셔. that 때문에 묶여야지. 맞지? that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제 말은 요건 본동사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선생님 어디까지 묶을까요?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묶을게요. that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전치사 소소한 거 묶었고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안 되면 이렇게도 묶어도 돼. 전치사잖아. 뭐 또 뭐 여기도 묶어도 돼. 전치사잖아. 여기도 묶어도 돼.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일단 제가 묶고 시작하겠습니다. 요렇게요. 됐어요? 그럼 선생님 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묶으면 돼요?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제가 무조건 묶으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큰 통으로 다 묶인 거고 그 안에 다시 대절이 있는 거고요. 선생님 이 대시 블라블라 너무 긴데 이게 대절인지 어떻게 아세요? 엄마야 우리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요? 대시 나오면 지금 대신 여러 개일 수 있어. 여기도 대시 있거든. 그치? 대신 관계대명사 대도 있고요. 대절도 있고요. 또는 그것 저것 할 때 지시대명사 대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아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선행사 있고 불완전. 선생님 전 처음 보는데요. 그럼 넌 나한테 혼나. 지금 82강이야. 대절은
앞에 선행사 없고 완전. 물론 선행사는 아니지만 명사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다면 동격의 대절이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명사가. 그러니까 선행사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이건 둘째치고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대절인갑다 이러고 시작해야죠. 대절이니까요. 아마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 나왔을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건 좀 차후에 생각하고 차. 본 동사부터 찾자고 했던 거 난 찾았는데 아까 여기 있는 동사 지웠고요. 여기도 지금 괄호로 묶여 있는 상태니까 본동사는 탈락했고요. 그럼 결국 이 문장의 본동사는 얘 하나네. 사실은 여러분들아 문장 되게 쉬워. 끝났어. There are many men. There is not, there are로 시작하면 우리 얘들아 존재 의미로 뭐뭐가 있다 없다 이런단다. 그 뭐뭐가 있다 없다 하면 존재 의미로 일형식 아니니? 야. There. 부사가 문자로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돼야지. 그러니까 얘가 주어. 사실은 문장이 끝난 거예요. 이 세계는 파블로 피카소에 의해서 세상에 주어졌던 작품들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파블로 작품이 사실은 최고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끝난 거야. 일형식. 근데 선생님 뒤에 왜 이렇게 붙었는데요? 아니 수식하려고요. 아니 그래서 수험생들이 시험 해석 못해서 틀리게 만들려고요. 제가 늘 말했죠. 70만 수험생들을 모두 다 응원합니다만 출제자 입장에선 1등급부터 9등급까지를 나눠야 한다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너의 70만 수험생이 아니고 출제자니까 출제자 의도 생각하고 출제자가 뭘 물어봤는지 생각하고 그런 거 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가 됐든 얘는 수식했죠. 관계대명사잖아. 앞에 선행사 있고 뒷문장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실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럼 또 우리가 배웠던 거 이용해봐요. There is not, there are. 수일치 어떻게 맞춰? 주어 동사 도치되어 있으니까 복수 명사니까 복수 동사에 갖춰다 맞췄던 거 잘했어요. 관계대명사 후 쓸게. 지금 나랑 같이 쓰는 건 아니에요. 관계대명사 후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는 있어야 돼요.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돼요. 근데 후를 쓴 거 보니까 사람 선행사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를 쓴 거 보니까 뒤에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해요. 앞에 사람 있고요. 뒤에 주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다 맞아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법이 되면 구문독해가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난도질할 필요는 없다. 해석이 되면 넘어가면 된다 한 거야. 근데 밑에 문장은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난도질을 해야죠. 자, in fact 실제 there are many men. 많은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선생님, 일단 여기까지는 됐어요. 뒤에 대절은 왜 붙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think 타동사입니다. 뭐뭇을 생각하다. 우리 동사들 중에 오형식 동사 중에 얘들아 make, find, consider, believe, think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못 써. 쓰고 싶으면 가목적어 쓰고 투부정사 뒤로 빼 이런 것도 배웠죠. 그러니까 think은 원래 타동사로 배운 거예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죠. 목적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수동태로 써야죠. 문장은 수동태가 아니고요. 그럼 목적어가 있단 소리예요. 목적어 자리에 대절 온 거지 뭘. 선생님 목적어 자리에 대절 올 수 있어요? 왜 그래? 대절. 1강에서 배웠다니까요. 명사절이라고 배웠습니다. 대절은 명사절이니까요. 관대는 형용사절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니까 목적어 자리에 당연히 올 수 있지 않겠니?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도 또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해석 다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뭘 생각해? 뭐하는 컷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왜냐?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라서 얘들아 해석할 때 뭐뭐하는 하고 수식하면 돼. 관계대명사는 형용사라서 뭐뭐하는 이라고 수식하면 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대절은 명사절이야 얘들아. 그래서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딱 떨어져야 돼. 선생님 저게 몇 강이 있을까요? 물어보신다면 47강쯤? 48강쯤? 제가 대절, 관계대명사 왓절 설명하고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오늘 이 시간은 적용만 해보는 거예요.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뭐뭐하는 것을 생각해. In all the years. 평생 동안.
Since his time, 그의 시대 이래로. 그러니까 문장에서 그의 시대 이래로라고 했으니까 파블로 피카소 시대 이래로. 그치? 파블로 피카소 시대 이래로 전년에 걸쳐서 뭐뭐하는 컷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 대절이라고 했습니다. 대절이니까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해볼까요? 대절 안에 건 제가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우리는 절대로 오를 수 없다. 끝났네. 또 분석해줘? 아이고.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1번이니까 시간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구문 독해를 하는 것의 시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rise랑 얘들아, raise가 있어. 이건 선생님 어디쯤에 배웠을까요? 피디님이 저보고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몇 강에 있는 걸 어떻게 기억하냐며. 한 통에 있어야죠, 머릿속에. 문장의 형식. 그러니까 이 챕터. 그리고 이제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 아마 5강, 6강쯤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얘들아, rise랑 raise는 어법 문제로도 많이 등장하지만 실제 어휘 문제로도 비슷하고 혼동되는 어휘로 많이 나와. 이 녀석은 자동사 오르다, 이 녀석은 타동사 올리다, 키우다 이런 뜻이란다. 얘 지금 rise, rose, risen 자동사 쓴 거예요. 자동사니까 여러분들아 1, 2형식이면 끝났지. 문장 완전한 문장 끝났다니까요. 우리가 절대 오를 수 없다는 컷을 목적어니까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실제 파블로 피카소 시대 이래로 전년에 걸쳐 우리가 절대 다시는 높이에 오를 수 없다라는 컷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높이? 어디 높이까지. 어떻게? So lofty as lofty 고결한, 뭐 우아한 이 뜻이야. 뒤에 건 사실은 전치사로 다 묶어놨죠. 이 얘기예요. 전 세계 많은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최고의 예술가들 중에서 최고의 그것보다 최고의 뭐 작품, 최고의 피카소, 뭐 최고의 높이, 사실은 이 대은 as 사이에, so as 사이에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았으니까 아마 하이트를 받았을 겁니다. 자, 최고의 예술가들 세고의 최고의 높이만큼 그렇게 고결한 높이까지 우리가 절대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 이게 한 문장이죠. 그럼 제가 한 문장으로 다시 멋지게 해석할게요. 첨부 파일에는 여러분들 다운 받아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해석도 써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끊어읽기 어떻게 수식인지도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보다 사실은 제 설명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전 표식을 좀 많이 한 것뿐이고요. 필기가 필요하시면 퍼즈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한 문장 해석합니다. 전 세계는, 이 세상은 파블로 피카소에 의해서 세상에 주어졌던 그 어떤 작품들보다 더 좋은 예술 작품을 본 적이 없다. 따라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 현재까지는 최고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많은 사람들? 파블로 피카소 시대 이래로 전년에 걸쳐서 우리는 그 예술가들에서 최고의 높이만큼, 그렇게 고결한 높이만큼 절대 우리가 그 경지까지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 끝났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사실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보다 더 좋은 작품을 이 세계를 만난 적이 없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고결한 높이까지 우리는 절대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라고 했던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기본적으로 해석이 돼야 다음 글에 주제문을 찾으세요. 그럼 뭐 속된 말로 피카소가 짱이다 이런 거에 대한 주제문이 나오겠죠.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시면 주제문이 뭔지, 이어질 글의 순서가 뭔지 못 찾겠죠. 그래서 제가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거 유형별 독해를 먼저 하기 전에 사실은 구문 독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괜찮으세요? 필기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정지하셔서 필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은 상대적으로 아까 1번 문장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쉬운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 문장을 왜 넣어놓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냥 일단 직역해 볼게요. 그러나 이것은 허락한다 사람을, 안에 앉은 사람을 to see out 밖은 보게, providing 제공하면서 some privacy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면서 심지어 문이 열려 있을 때 해석 다 돼요. 근데 뭔 소린가?
여러분 사실은 이 지문은 마찬가지로 또 수능 기출문제 중에 지시사 추론 문제였습니다. 다음 밑줄 친 디스가 가르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사실은 되게 오래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시사 추론이 여러분들에게 입장에선 지금 현재의 수능에선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5개 주고 다음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 게 지시사 추론이니까요. 예전의 시험 문제는 20곡의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스, 댓 막 여러 개 주고 이것이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라. 그 당시에 수능 문제에선 디스의 밑줄을 쳐놓고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라고 하는 기출문제였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문 전체를 갖고 온 게 아니라 한 문장만 따왔으니까 이 디스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저 디스는 여러분들 한국말로 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foot 이거 말고 조선시대에 마님들이 자기 방에서 뭐 이렇게 문은 열었는데 그 이렇게 가림 커튼은 아니고 커튼 아니고 이렇게 가려놓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죠. 그러니까 안방 마님은 저기 밖에서 마당새가 마당을 쓸고 있는 건 보여요. 그런데 마당새가 마님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한국말로 정확하게 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커튼막 같이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셨던 뭔지 아시겠죠? 그 의미를 보면 이거야. 그 발이라고 하는 건 안에 있는 사람은 밖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줘. 근데 심지어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을 때 프라이버시,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니까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면서 라고 했던 지문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짧고 뭐 단어도 어려운 거 없는데 왜 문장 갖고 왔어요?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갑시다. 이 문장에서 동사처럼 보이는 것 또 먼저 표시할게요. 무조건 구문독해를 시작할 땐 본동사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본동사 allow가 일단 하나 보이고요. seated가 동사처럼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open이라고 하는 것도 보입니다. 됐습니다. 일단 open은 여러분들하고 괄호로 묶이죠. 뭐 때문에요? when 때문에 묶입니다. even 뭐 조차도니까 뭐 같이 묶어도 되고요. 심지어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을 때조차도.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본동사 탈락. 오케이. 그러면 이제 allowed냐 seated냐 둘 중에 하나가 본동사예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본동사예요? allowed밖에 동사가 안 돼요. 왜냐면 allowed는 동사밖에 안 되잖아. 동사 현재형 쓴 거잖아. 지금 더더군다나. 근데 얘가 그러면 동사라면 얘는 본동사일 확률이 없는 거죠. 동사가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잘하십니다 이제. 분사 PP 쓴 겁니다. 됐죠? 분사라면 제가 괄호로 묶으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분사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을 결정할 걸 했으니까 됐네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뭐 보이시는 거 없어요? 또 그래. 제가 1번 바로 밑에다 2번 붙이지 마. 2번 바로 밑에다 3번 붙이지 마. 필기할 거야 했죠. 또 문장의 형식으로 내려갑니다. 문장의 형식에서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 동사의 묶음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 배웠냐면 얘들아 A자 들어가는 거 3개.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sk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want 목적어 투부정사, 뭐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얘네들은 반드시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 왜? 뭐뭐 할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 때문에 그래.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오형식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반드시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 그럼 됐네. 주어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한다. 사람을 허락한다. 뭐 하도록? inside 전치사니까 냅두고. to see out 밖을 볼 수 있도록. 맞네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providing some privacy. 내가 이제 또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천재 돼가지고 컴마로 연결된 문장이네. 문장 시작이 좀 없네. ing로 시작했네. 그럼 뭐죠? 오케이. 분사구문입니다. 야! 분사구문에서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어? 생략된 주어예요, 선생님. 오케이. 이 발이었겠네요. 이 발은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거 맞죠? 능동이니까 ing 분사구문 쓴 거 괜찮죠? 근데 지금 우리는 문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사구문이면 제가 동시동작 혹은 연속된 동작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아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어울릴 거야 했죠. 다시 이 발은 안에 앉은 사람이 밖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뭐 하면서요? 그냥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면서. 뭐 할 때? 심지어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을 때조차도.
괜찮습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건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을 때조차도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니까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면서 대신 안에 앉은 사람이 밖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됐죠? 아, 선생님 쉬워요. 근데 이걸 뭘 갖고 오셨어요? 이제 설명해야죠. 야! 우리가 배웠던 게 너무 많이 나와. 선생님 창문이나 문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열리는 거니까 수동으로 써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windows and doors are opened 비동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은 아주 좋으셨어요. 귀엽고요. open? 얘들아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야. 영어에서 자타가 공존하는 동사가 사실은 많은데 그중에 너네들한테는 세 개만 부탁할게. open, sell, read. 괜찮으세요? 그 open입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열리다. 얘 뜻을 갖고 있으니까 자동사는 수동태 안 만드는 거잖아요. 능동태 문장으로 쓴 거 정문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사실은 왜 이렇게 보기? seated. 안에 앉은 사람이 밖을 볼 수 있도록은 해준다. 야 분사라면 누가 능수동 결정하기로 했지? 수식받는 명사예요. 그거 보세요. 어법이 돼야 구문독해 된다고 했죠. 어법 따로 구문독해 따로 아니라고 했죠. 분사예요. 수식받는 명사예요. 안에 앉은 사람. 수식받는 명사가 person이에요. 그러면 분사에서 야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쓰기로 했잖아. 사람이 안에 앉은 거야 앉힌 거야? 앉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안에 앉은 거니까 능동 써야 되네요. 네. 능동에 ing를 써야 되는데 seated 수동에 pp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이거 기출문제 지문 독해야. 그러니까 수능 지문 독해가 비문일 확률은 없거든요. 그럼 이게 정문이란 소리거든요. 왜 능동을 안 쓰고 수동을 썼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다시 이해되세요? 분사예요. 분사라면 수식받는 명사가 능수동 결정해. 그럼 사람이 지가 안에 앉아 안 쳐져? 앉아. 능동이라고. 능동이니까 ing를 써야 되는데 왜 얘는 수동에 pp를 썼냐고. 제 말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sit 기억나요? 헷갈리는 차타 동사. 얘는 앉다, 얘는 앉히다. 여러분들이 능동을 쓰고 싶으셨다면 자동사 능동형을 쓸 수는 있습니다. 자동사 능동형, sit 이렇게요. 근데 써버리면 자동사 능동형은 네가 앉고 있는 중인 사람이 밖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되지만 능동의 ing를 쓴 건 문법적으로는 되지만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sitting 자동사를 쓰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럼 무조건 얘 갖고 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완료. 그러면 선생님 sitting 이렇게 능동의 ing를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아니 타동사잖아. 타동사면 뭐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타동사의 목적으로 sit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 타동사인데 목적어 없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수동 쓰기로 했지? 네, 그래서 수동에 pp 분사 쓴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어법 문제로 바꿔놓고 여러분들한테 sitting 쓸래? seated 쓸래? 이러면요. 우리 수험생들은 또 뭐 할까요? 내가 싫어하는 해석합니다. 안에 앉은 사람이 밖을 본다? 안에 앉는 거니까 능동이니까 ing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sitting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확률이 대부분이라고요. 그게 이게 구문독해뿐만 아니라 제가 어법 문제를 만들어도 우리 수험생들한테 변별력 있는 3점짜리를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제가 그런데요. 문제를 출제하시는 출제자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되셨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는 sitting 쓰는 건 앉고 있는 중인, 진행의 의미가 있어서 별로 좋지 않다. 그렇다면 타동사를 써야 되는데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에 pp 분사를 썼다 한 거예요. 괜찮으세요? 필기하시려면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화면 잠깐 퍼즈하셔서 필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문제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벌써 4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 우리 수험생들이 뭐 질문하냐면 선생님 저는요 한 4지문 분석하면 5시간 걸려요. 그건 진짜 오버입니다. 대지문을 5시간. 이런 건 진짜 그건 공부 방법이 올바른 게 아니라 난도질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한 5지문을 1시간에 본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빈칸 추론, 뭐 주제 제목, 리딩 스킬처럼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면 1시간에 5질문은 진짜 얼토당토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문독해를 분석하고 있다면 1시간에 5질문 괜찮습니다. 저야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게 많으니까 지금 40분 동안 2질문 했지만요. 그러니까 1학기 땐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양치기보다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질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에 도움이 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했던 약속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저는 이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4지문을 다 못할 겁니다. 그러면 4지문 다 못하면 전 또 다음 시간에 4번 문제로 갈 거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다음 시간엔 바로 5번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어차피 제가 해설지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해설지도 다 올려놨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3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은 문장이 기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An executive purpose, in short, is a transaction in which the time and energy spent on the execution are balanced against the resulting asset. And the ideal case is the one in which the former approximates to zero and the latter to infinity. 기억납니다, 이거? 수능 지문 2012인가 2011인가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게 기억이 나냐면 역대 사상 최악의 정답률 중에 하나로 손꼽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정답률이 13%였던가? 이 말도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60%가 안 되면 수험생들이 거의 반 맞고 반 틀렸다는 소리니까 이건 변별력 측정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13% 최악의 정답률 중에 하나였죠. 일단 이 문장 볼게요.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서 executive 이런 거부터 모르는데 괜찮아. 뭔지 몰라도 얘가 명사고 얘는 ed 붙였으니까 명사 수식하고 있는 형용사란 소리니까 그치? 사실은 얘는 수행하다, 실행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수행된 목적은 is a transaction, 거래. 모를 것 같은 단어만 먼저 써놓고 시작할게요. 시간과 에너지는 보낸다, execution, 얘 명사형이니까 실행, 수행 뭐 이렇게 수행, 실행 are balanced 균형을 이루어졌다. Against the resulting asset, 자산, 뭐 결과의 자산, 모를 만한 단어들만. 그리고 이상적인 케이스는 이다. In which former, 이전이, latter, latter 배웠다. latter, 후자. 제가 얘기해 준 적 있잖아요. late, later, latest. 늦은, 나중에, latest, 최근에. late, 후에, later, 후자, the last, 마지막 하면서 형용사 부사편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했단. 그리고 infinity, 무한대. 모르는 단어만 일단 설명해 놓고 해볼까? 직역? 수행된 목적은 요약하자면 거래다. 시간과 에너지는 수행에 보내진다. 근데 균형을 잡아야 한다. 결과의 자산과 그리고 이상적인 케이스는 이거다. 전자가 제로에 대략 어림잡고 후자가 무한대다. 뭔 소리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사실은요. 그때 빈칸이 뭐였었냐면 여기에 빈칸을 줬었습니다. 대박. 학생들이 과연 이 지문에 빈칸 추론에 알맞은 걸 넣을 수 있었을까? 맞아온 친구도 대견했던 거죠. 그렇다고 이게 EBS 지문의 반영률이었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소린지부터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간은 조금 오버할 수 있겠습니다. An executive purpose. 수행된 목적은 일단 요약하자면 is a transaction, 거래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수행된 목적이 거래다? 문장 복잡하고 기니? 오케이. 빈칸 선생님이 잠깐 다시 지울게요. 문장 길고 해석이 안 되면 본 동사. 동사부터 찾자. 동사 is 있고 spent 보이고 are balanced 동사 보이고 is 보이고 approximates 아마 동사인 것 같고. 오케이. 지금 마침표가 하나인데 1, 2, 3, 4, 5 5개의 본동사가 있을 확률은 없다. 오케이. 그럼 일단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자. 처음에 있는 is, in short 이런 건 컴마 쌍컴마니까 버리고. is 못 묶어요. spent 묶일 것 같은데요. 뭐 때문에? 이 뭐지 때문에? 오케이. 좋았어. 뭐지? 그 다음엔 are balance드는 뭐 때문에 묶여요? 못 묶어? 그럼 한 문장인데
두 개가 나올 수는 없잖아. 여러분 일단 여기 and 앞에서 찢읍시다. and는 뒤에 또 다른 문장이 나온 거니까. 사실은 spent를 in which 때문에 묶었어요 선생님 이라고 했던 것부터 잘못됐습니다. 왜냐? 여기다 또 쓰면 되죠. 선생님 in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대잖아요. 네. 전치사 플러스 관대는 선생님이 관부 취급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관부니까 선생님 선행사 있겠죠. 네. 뒷문장 그러면 관부 취급해야 되니까 완전한 문장이겠죠. 네. 완전한 문장 올 겁니다. 뭔지 몰라도 이렇게 수식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in which는 아마 여기 transaction 얘 수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which 다음에 완전한 하나의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얘 있잖아. 하나의 문장. 뭐냐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in which부터 여기까지 묶으셔야죠. 얘가 동사입니다. 얘는 동사밖에 안 되잖아요. 비동사 PP. 그러면 선생님 얘는요? 동사 아니고 다시 분사로 바뀌면 되잖아. 됐니? 괄호로 묶는다. 분사니까. 분사는 형용사니까 수식한다. 요렇게 뒤에 전치사다. 묶는다. 다음 동사 앞까지. 괜찮죠? against 묶는다. 전치사니까 여기까지. 그럼 봐. in which 다음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시간과 에너지는 균형이 맞아진다. 수동태를 쓴 완전한 일형식 문장이에요. 얘를 동사가 아니라 얘는 분사 PP예요. 그럼 해석 다시 합니다. 뭔 소리지? 요약하자면 수행된 목적은 거래이다. 뭔 거래? 수식. 수행하는 데 쓰여진 시간과 에너지가 결과의 자산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거래다. 아우 선생님 잘 해석은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된 목적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보내질 시간과 에너지가 결과의 자산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거래다. 아니 그러니까 해석했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요. 해석했는데도 뭔 소린지 모르니까 빈칸 추론을 다 틀려갖고 왔죠. 제가 쉽게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목적이 이렇게 해석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실행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목적이 뭔데요? 공부를 하면 성적으로 보상받아야지. 아니 공부를 했으니까 성적이 잘 나와야 되잖아. 공부를 하는데 들인 시간과 노력이 있을 거 아니야. 공부를 하는데 들인 시간과 노력이 결국 내 결과 즉 성적이라고 하는 것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 라고 하면 이해되세요? 해석 다시 할까요? 오케이. 요약하자면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수행하는 목적은 이런 거래다. 뭔 거래?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수행하는 데 있어. 공부를 하는데 쓰여졌던 시간과 에너지가 적어도 내가 공부를 하는데 들였던 시간과 노력이 결과의 자산 아니 내 성적이랑 균형은 맞아줘야지. 균형은 맞아줘야 한다는 거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해요? 아니 내가 우리 수험생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라며.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적어도 내가 들였던 시간 그리고 내가 들였던 노력이 성적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결과의 자산과 균형은 맞아야 한다라는 거래다. 여기까지 완벽해졌죠? 그럼 이제 쉬워집니다. The ideal case is 동사가 is도 있고 approximate도 있었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띡 보니까 얜 묶여요. 됐죠? 본동사 탈락. In which 마찬가지로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전자는 대략 제로에 가깝고 후자는 무한대라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됐는데 ideal case, 이상적인 결과는 이다. 이것이다. 그럼 아까 해서 수행된 목적은 아까 거랑 다 붙일게요. 해석은. 요약하자면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이다. 거래이다. 뭔 거래? 내가 공부하는데 보내졌던 시간과 에너지가 적어도 성적이라고 하는 것과 결과의 자산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라는 거래이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뭐냐면 전자는 빵에 가깝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보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은 빵에 가깝고 그리고 the latter, 후자, 결과의 성적이라고 하는 건 무한대에 가까운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지문 얘기였어요. 전체 지문 내용이
공부는 하는 만큼 성적으로 보상받는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도둑놈 심보들을 갖고 있어서 전자는 빵! 지로에 가깝고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은 들이지 않고 결과만 무한대가 되기를 바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지문 내용이에요. 어렵죠. 민 문장이 분석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해석했는데도 무슨 말이어서 어려운 게 이런 빈칸 추론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구문 독해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뒤에 이제 유형별 전략 전술을 넣고 리딩 스킬을 만들어라 붙여라 이런 말 많이 했는데요. 리딩 스킬은 읽는 뭐 이렇게 빈칸 추론 어떻게 답 찾아? 이어질 글의 순서는 어떻게 답 찾아? 이렇게 얍삽한 편법 같은 것들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해력과 통합 사고력들입니다. 제가 이 지문을 딱 요렇게만 바꿔놨으니까 우리 수험생들 이해가 훨씬 더 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저는 해석했는데 해설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영어 선생님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독서량, 국어의 이해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국어나 영어는 모두 다 사실은 언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딸리는 순간 사실은 영어 지문 이해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과생들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일 테고요. 어쨌든 이 지문은 해석은 이렇게 마쳤고요. 주요한 키포인트는 여기다 써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필기가 필요하시면 퍼즈 하시고요. 벌써 시간은 초과됐지만 맨 마지막에 4번 지문 아주 잠깐만 보겠습니다. 4번 지문에요. 본 동사 옌 컴마 쌍컴마니까 일단 버려도 되지? 선생님이 그냥 대략만 할게. 여기에 나돈니 보이지? 버돌소 보이지? 나돈니 버돌소는 제가 상관 접속사라서 똑같은 구문이 나와야 한다 했지? 그러니까 when 블라블라블라블라 얘도 when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나돈니 버돌소를 기준으로 똑같은 구문을 쓴 거고요. 상관 접속사라서. 그리고 또 버릴 거 있습니다. 여기 하이폰 다음에 뭐 나왔죠? 다 묶어버리셔도 됩니다. 부연 설명이니까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쉽게 얘기를 하자면 아이고 선생님 becom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였죠.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일 수 있습니다. 붕괴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become pp나 bpp나 똑같거든요. 선생님 bpp를 한 통의 일형식 수동태로 봐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분석은 뭘로 하든지 제가 언젠가 일형식이냐 이형식을 갖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해석이 되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될 수 있다? 어떨 때? A뿐만 아니라 B일 때도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퀄리티가 그러니까 평등의 정신이 사라졌을 때도 붕괴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모든 사람이 다 5천만 국민이 평등해야 돼. 근데 상하위로 나누는 순간 그러니까 평등의 기회가 사라졌을 때 그 정신이 사라졌을 때도 붕괴될 수 있지만 실제 there is too much equality 너무 많은 평등이 있을 때도 붕괴될 수 있다. 너무 많은 평등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부연 설명이에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랑 나랑 저 사람이랑 나랑 대한민주주의 국가 평등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대통령이 뭘 법을 내렸는데 지시했는데 그걸 어기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문 내용입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상관 접속사 혹은 부연 설명이니까 고민하지 않고 빼도 되는 경우 혹은 컴마로 연결돼서 모치가 나오면 해석할 때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는 게 예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갖다 놓았던 지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급하게요. 여러분들하고 네 지문을 봤는데요. 어떠세요? 구문독해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구문독해 모든 걸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배웠던 관대냐, 대절이냐, 분사 뭐 수식하냐 이런 건 또 나오잖아요. 제가 뭐라 했어요? 관대나 분사는 어법 문제도 부지기로 등장한다. 그러나 사실은 관대나 분사 때문에 지금 다 묶은 것도 다 관대, 절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대나 분사 때문에 어법도 구문독해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건 진짜 완강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약속 잘 지켜주시고요. 다음 시간 역시 여러분들과 4개의 지문으로 다시 만납니다. 오늘 시간처럼 여러분들 예습 미리 해갖고 오셔야 되고요. 펜으로, 샤프로, 연필로 해오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다시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습한 상태로 다음 시간 83강이네요. 멋지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